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네, 저랑 같이 오늘 1일차 데이 1 자기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강좌에서 첫 번째 강좌이니만큼 여러분들 좀 꼼꼼히 공부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또 오픽에서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자기소개를 저랑 요 1강에서는 좀 탄탄하게 잡아볼 거고요. 제 3자 소개랑 관련된 표현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잡아서 나중에 뒤쪽 강좌에서 제 3자 소개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자기소개랑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시험장 가셔서 제 3자 소개가 나오면 오픽에서 꼭 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인상을 좀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근히 야 네가 좋아하는 교수님 얘기해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하더라거든요. 근데 야 너 그 교수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은근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첫인상 문제도 제3자 묘사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이제 바로 표현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일단 저희는 나이 관련 표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저랑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지만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입 밖으로 되뇌이면서 똑같이 화면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자꾸 따라 읽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눈으로 하는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계속 입으로 내뱉는 연습하셔서 문장 틀 같은 거 입에 좀 많이 붙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20대 초반입니다 라는 표현부터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I'm 25 years old, I'm 23 years old. 이거 너무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실 수 있고 이 정도는. 뒤에다가 별거 아니지만 한마디 붙여줄게요. 응, 맞아. 나는 20대 초반이야. 응, 맞아. 나는 20대 중반이야. 그래. 나는 20대 후반이야. 이런 표현을 한번 같이 집어넣어볼까 하는데 자, 20대 초반이다. 표현 어떻게 잡아요? I'm in my early 20s. 맞아요? I'm in my early 20s.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in이라는 전치사를 살려서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초반이기 때문에 early라는 표현 집어넣고 있고요. 20대이기 때문에 뭐야? 20s라는 is가 꼭 붙어줘야 됩니다. 30대라면요. 30s, 40대라면요. 40s 이렇게 잡겠죠. 자, 그러면 나는 20대 중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20대 중반 뭐라 그래요? I'm in my mid-20s.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n이라는 전치사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기 때문에 my 같이 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이니까 mid를 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mid를 쓰지 않아요. I'm in my middle 20s가 아니라 mid 20s. 그래서 mid 20s라는 표현 같이 잡으실 거고 자, 나는 20대 후반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잡아요? I'm in my late 20s. 여기서 후반은 late라는 표현으로 잡아 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아빠는 50대 중반이십니다 라고 해볼게요. 50대 중반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아빠예요. 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My father is in my가 아니라 아빠니까 뭐겠죠? his가 되겠죠. his 중반이니까 mid 20대니까 50대니까요. 50s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 엄마는 40대 후반이십니다 라고 가볼 거예요. 우리 엄마, my mother, 그죠? My mother is in her late 40s. 40대니까 40s.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거는 인물 묘사할 때 같이 여러분들이 살려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별거 아니지만 한두 개씩 저런 표현이 들어가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저런 표현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이런 느낌을 채점관이 자꾸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 잘 기억하시고 꼭 스크립트에 녹여서 써보려고 노력하실게요. 자, 그러면 신분 관련 표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마 강좌를 보고 있는 많은 친구분들이 학생일 거라는 가정하에 일단 학생 관련 표현부터 들어가 볼게요. 대학교 1학년 뭐라고 잡죠? freshman, 2학년 sophomore, 3학년 junior, 4학년 senior. 자, 여기에서 추가로 대학교 3학년 junior이라는 저 단어에는 대학교 3학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하나가 더 있을까요? 후배라는 뜻도 하나가 더 있죠. 자, 그 다음에 senior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선배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문장 안으로 넣으면 나는 어느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이런 표현을 넣어볼 거예요. I'm a freshman at ABC University. 그죠? 내가 ABC에서 대학교 1학년 새내기다. 그리고 무엇을 전공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고 잡으면 돼요? Majoring in. 됐죠? 그래서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되면 경영학을 전공하는 나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하시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선생님, 저는 직장인이에요. 또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는 게 꿈입니다. 이런 표현을 같이 좀 넣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어디에서 일한다. 자, 뭐요? I am working at. 그죠? 또는요, I'm working for. 둘 다 가능합니다. at으로 가면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은 뉴트럴한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나 삼성에서 일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 삼성을 위해서 일해. 약간 조금 더 데디케이트한 느낌을 잡아보고 싶다면 I'm working fo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I'm working for 삼성 또는 I'm working for as a designer, 뭐뭐로서 라고 할 때는 as a designer 이렇게 해서 뭐뭐로서 임무나 직위 같은 거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개인 사업한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잡아요? I have my own business. 그죠? I have my own business. 또는요, I'm in my own business. 이래서 나는 개인 사업체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발음을 own이라고 발음할 때 own도 아니고 un도 아니고요. 발음 어떻게 들어가요? own. 됐죠? own. 그래서 own business. 어떤 학생들이 own busines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own business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친구분들이 I have my own business는 그래도 가끔은 떠올려내는데 가장 이거는 좀 많이 잘 못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I'm in. 뭐예요? 나는 들어가 있어요. My own business. 개인 사업체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이 표현도 같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격 관련 표현을 잡아볼 건데 그거 하기 이전에 앞서서 자, 뭐뭇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라는 문장틀 하나를 잡아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s for 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거랑 똑같아요. Let me tell you about ABC.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Let me tell you about ABC.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as for ABC 이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러면 돼요? As for my personalit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As for Sarah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오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잡으면 될까? As for 오픽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주어는 이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as for my personality 한 다음에 이거를 주어로 생각하고 is outgoing 막 이렇게 쓰거든요. 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건 땡! 절대 틀립니다. 자, as for my personality 다시 주어 I am outgoing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건데 as for 구문이 나오고 나서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활발하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볼게요. 자, 활발하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죠? outgoing. 두 번째는요, active. 세 번째는요, energetic. 이런 세 가지 단어들이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럼 문장 안으로 넣어볼게요. 자, I'm an outgoing person. 나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라서 I love to meet many people.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Yes, I'm a people person. 자, I'm a people person. 여러분, 이 표현 저랑 세 번 따라가 볼게요. I'm a people person. 한 번만 더요. I'm a people person. people pers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교적인 사람. 네.
그래서 사교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people, person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픽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그냥 I'm very outgoing 또는 I'm an outgoing person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여러분들이 붙이는 게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에 대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얘기하고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토랑 같이 그냥 포인트만 딱 잡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절대로 발화량이 안 나온다고요. 발화량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픽에서 중요한 거는 꼬리 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A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흐름을 잘 잡아서 B로 연결짓고 쇽쇽쇽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약간 꼬리 무는 연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오픽 시험에서는 고득점 또는 발화량을 책정을 전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m an outgoing person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맞아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같이 여러분들 흐름을 잡아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성적이다 라는 표현이요. 자 뭐라고 잡아요? introverted. 여러분 물론요 shy라는 표현 쓰셔도 돼요. I'm kind of shy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introverted도 하나 기억하실게요. 아무리 저희가 IM2를 막기 위해서 IM3, IM 등급을 공략하고 있는 강좌라 하더라도 너무 쉬운 단어만 얘기하면 오히려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한 번의 실수가 마이너스 요소를 좀 더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살릴 수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한두 개씩 회화 표현이나 있어배는 표현을 한두 개만이라도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답안을 매력적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성적이다 발음 어떻게 잡아요? introverted 그죠? introverted. 자 그럼 문장 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You know, I'm an introverted person, so talking with new people is a big challenge for me 라고 했습니다. 자, challenge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는 도전이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익숙하다고 느낄 거는 아마 이거겠죠. You know, I'm an introverted person, so talking with new people is difficult for me. 아마 difficult라는 단어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실 거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difficult라는 단어 대신에 it's a big challenge for me 이거를 회화 표현용으로도 하나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영어 공부는 나에게 너무 어려워. 뭐라 그러면 돼요? Studying English is a big challenge for me 이런 식으로요. 되셨어요? 제2 외국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할 때 뭐라 그러면 될까요? Speaking a second language is a big challenge for me. 이래서 challenge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보실 거고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다라는 단어는 뭐라 그래요? easygoing, 그죠? I'm kind of simple. simple도 가능해요. 근데 easygoing이라는 표현 같이 기억하시고요.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picky 하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살려 쓰는 거죠. 자, 꼼꼼하다라는 표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 그러면 될까요? 디테일하다 그러죠? 그래서 detail oriented라는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oriented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뭐예요? 타고났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detail oriented라고 하면 꼼꼼하다라는 표현으로 잡으실 수 있고요. 성급하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요? impatient. 맞아요? 다시요. impatient. 이 단어에서 보이는 단어 하나 있어야 돼요. 뭐죠? patient라는 단어가 보이죠? patience, 인내라는 단어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급하다라고 할 때는 IM이 붙으니까 반대 표현으로 만들어주면서 impatient라는 표현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단력이 부족하다. 나는 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결단력이 부족하다. 뭐라 그럴까요? indecisive. indecisive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발음 주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은근히 결정하다라는 단어는 decide로 잘 아시면서 뭐 이 단어를 내가 아무 얘기 없이 얘들아 이거 발음해봐 이러면 저희 형광 친구들도 절반은 indecisive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아니고요. indecisive 아시겠죠? indecisive 이거 발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덜렁대는 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잡을까요? clumsy, z 발음으로 오셔야 돼요. clumsy로 안 되고요. clumsy, z 발음으로 발음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같이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표현들은 아시죠? 뭐죠? warm-hearted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warm-hearted 반대로 쟤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냉정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cold-blooded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ld-blooded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따뜻하다, 냉정하다라는 표현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교수님이나 상사 묘사할 때 쓰면 좋을 법한 표현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저희 이제 한번 자기소개 문장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자, 엄하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엄하다, 뭐라 그러면 될까요? strict, 그죠? 공정하다, 이런 단어는 뭐라고 잡을까요? fair, fair 이렇게 잡죠. 자, 그 다음에 점수를 잘 주지 않는 교수님, 이거는 여러분 재미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어떻게 잡아요? tough grader, tough grader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문장 안으로 한 번만 넣어볼게요. 자, he is a tough grader. 그리고 he asks us a lot of things. 이러면 뭐예요? 정말 점수도 완전 안 주면서 요구하는 건 짱 많으심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kind of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yes, yes 하면서 he is demanding. 되셨어요? demanding. 어떤 사람한테 demanding 하다라고 하면 요구하는 거 진짜 많은 그런 느낌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emanding 이라는 표현도 사람 성격 묘사에서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 같이 하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 일단 제가 여기까지 표현을 잡았는데 표현을 잡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표현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제가 자기소개 파트라서 표현을 어렵지 않은 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픽 문제를 푸실 때는 어려운 단어나 문장틀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내옷 입은 듯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좀 쉬운 단어들 그치만 끊이지 않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고득점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실 거라면 정말 좀 더 말 빠르기도 조금은 더 스피드하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전문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에러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어려운 문장틀을 쓰거나 어려운 문장을 쓰면 되려 불편해서 잘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런 단어 잠깐 내려두시고 가벼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이 마구마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강좌를 보는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IM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스피킹 자체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쓰려고 해서 되려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려운 단어를 써야겠다라는 부담감 잠깐 내려두시고 편한 단어로 여러분들 오히려 내 옷 입은 듯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스크립트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I'm so glad to meet you.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당연히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단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지금 바로 제 답을 오픈하고 보지 마시고요. 꼭 개인 답안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되셨어요? 네. 나의 개인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한번 5분 정도, 7분 정도 시간 내어서 내 개인 답안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제 답을 보면서 저런 것도 인포 놓으면 좋겠구나. 저런 것도 집어 넣으면 좋겠네. 나 저런 표현이 쓰고 싶었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꼭 여러분 믿어요. 화면 잠깐 스탑 시키시고 꼭 여러분들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답안 확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Hello, Ava. I'm so happy to meet you. 야, 만나서 진짜 반갑다. My name is Sarah and I'm 25 years old. Yes, I'm in my mid-20s.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I'm 25 years ol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 20대 중반이야.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툭 집어 넣었어요. As for my personality. 아까 배웠던 표현 as for 구문 나왔죠? As for my personality, I am active and outgoing. 이렇게 나왔어요. I am active and outgoing. 일단은 활발하다라고 잡았습니다. So, I like to spend my time with my friends. And I also like to enjoy outdoor activities. 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outdoor activities 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m a senior at 연세 University and studying business. 자, 여기서 나와 있죠. I'm a senior 그리고 내 학교 이름 그리고 studying business. 자, majoring in으로 해도 좋습니다. studying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는 친구인 거죠. Nowadays, I am taking my semester off and preparing for my job.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추가 표현을 하나를 집어넣었는데요. 어디 갔죠? 예, 여기요. 자, taking my semester off. 자, take one semester off 라는 표현은 바로 무슨 뜻? 휴학하다 라는 뜻입니다. 휴학. 그래서 take one's semester off. 이렇게 하면 휴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휴학 중이고 내가 job searching, job searching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힘들지 않으시다면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또 휴학 중인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표현 궁금하셨다면 이 표현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갈게요. I have so many things to do and it is all kind of stressful, but I'm doing my best. It's kind of stressful. It is stressful 이라고 해도 되지만 it's kind of stressful. 되셨어요? It is kind of 해서 약간 말투 자체를 it's kind of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면 아, 좀 뭐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살려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다면 it is stressful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해 가셨죠? I hope to work for one of the major companies like 삼성, 현대, and so on. 이렇게 했습니다. 자, I hope to work for 어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One of the major companies. 대기업 중에 하나. 대기업이라는 단어 어떻게 잡아요? Major companies라는 표현으로 잡았습니다. 메이저 기업이라 그러죠? Major companies like 삼성, 현대, and so on. 이러면서 뭐요? Ava, root for me. 자, 이 표현 꼭 하나 회화 표현으로 기억하실게요. Ava, root for me. 자, root for me. 자, 뭐예요? 응원해줘 이 표현입니다. 응원해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픽 공부를 하실 때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회화 표현들을 좀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는데 오픽 공부를 진짜 제대로만 조금만 해보시면 회화 실력이 꽤 많이 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refer me 같은 표현 같은 거, 뭐 I'm in my mid-20s, I'm in my late-20s 이런 표현들, people, person 이런 표현들, 뭐 as for 이런 구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챙겨서 기억하고 계시면서 자꾸 생활회화 속에서도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1강 자기소개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내 소개도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 소개도 하는 거라 해서 두 문제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나름 이제 오픽이라는 스피킹이라는 과목을 한번 공부해보려고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이 너무 좀 벙찌거나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만 일단 시작을 해봤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강좌를 듣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강좌 다 들었으면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뭐죠?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계속 리마인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복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스크립트 쓴 거를 그대로 딸딸딸딸 외우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ello, my name is Sarah까지 한 다음에 난 나이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in my mid-20s 이런 표현 써놓고 성격 얘기해야지. as for personalit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스크립트가 어떤 흐름으로 빠질 건지 예측을 하면서 저런 살짝살짝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면서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후에 그리고 나서 안 보고 말하기 시간을 재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답안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문장 바이 문장 암기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스크립트 다 정리한 후에 모르는 부분 있거나 찜찜한 부분 있으면 한번 이제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통해서 저랑 소통하면서 물어보면서 스크립트 완성해서 안 보고 말하기 연습까지 좀 완벽하게 됐다 생각되시면 저랑 다음 강에서 또 화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랑은 2강에서 또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